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돈을 얼만큼 벌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자신이 속한 대상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또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근로소득은 얼마나 공제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시려면 근로소득 공제가 30%이니까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감안해서 자신이 얼마까지 벌지 생각해보고 일하시면 돼요. 근로소득 공제 30%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영상을 못 보셨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위에 뜨는 영상 클릭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공제를 30% 해주는데요. 대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제들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추가로 더 공제해 주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65세 이상인 경우에 근로소득 공제를 30% 해줘요. 이건 나이 상관없이 원래부터 해주는 공제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30%가 없으니까 생계급여를 받아도 의료급여는 못 받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이런 게 없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60세라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근로소득 30%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65세 이상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받으니까 다른 급여 수급자분들과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75세가 됐다 하면 어떤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2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65세인 어떤 분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했을 때 수급 자격도 유지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까지 벌어도 되냐? 근로소득 금액의 30%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일해서 번 돈의 70% 금액이 52만 7,158원을 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52만 원 나누기 0.7한 금액인 75만 3천 원까지는 벌어도 되죠. 만약 일해서 75만 원을 벌었다 하면 소득 인정액이 52만 5천 원이 되어서 생계급여 수급비로 2,158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일해서 22만 5천 원은 더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5세가 넘으면 이것보다 20만 원을 더 벌 수 있어서 95만 3천 원을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연세가 많아서 이만큼 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하는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 25세 이상의 초중고등학생도 해당하거든요. 내가 만약 5급 장애인이다, 6급 장애인이다 하면 아까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고 내가 25살이지만 고등학생이다 해도 똑같이 적용받아요. 그 다음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 수급자의 경우에는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 금액을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데요. 그래서 만약 대학생이 일을 해서 40만 원을 번다고 하면 4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니까 소득이 없다고 봐요. 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40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에서 30%를 더 공제해 주니까 소득이 7만 원만 있다고 보고요.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00만 원 빼기 40만 원을 한 금액인 60만 원에서 30%를 더 공제해 주니까 소득이 42만 원 있다고 봐요.
참고로 여기에서 대학생은 사이버 대학도 해당이 되고 학점은행제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휴학을 1년 넘게 하시는 분은 해당하지 않거든요. 이 점은 정말 유의하셔야 해요. 만약 대학생이 한 명 있는 2인 가족인데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이 89만 7,594원이니까 이것에서 0.7을 나눈 금액에서 40만 원을 더한 168만 원까지는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전에 받던 수급비 89만 원을 못 받으니까 일을 해서 168만 원을 벌어도 실제 체감하는 소득은 79만 원이 되겠죠. 만약 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대학생 수급자이고 수급비로 5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대학생은 얼마 이하로 벌어야 수급자가 안 될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이 가정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2인 가구 최대 수급비는 89만 원인데 이 가정에서 수급비를 50만 원 받으니까 이 가정의 소득 인정액은 4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 이상 더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대학생 수급자는 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 주니까 이분은 50만 원에서 0.7을 나눈 금액인 71만 원에서 40만 원을 더한 111만 원을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까지 받았던 수급비 50만 원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61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24살 이하의 아동시설 퇴소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줘요. 이 아이들은 나이가 돼서 퇴소하게 되면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500만 원가량의 퇴소비를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제까지 시설에서만 생활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회로 나오게 되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득도 근로연령 인구의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급자가 된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어서 30%에 다다르고 있어요. 게다가 퇴소한 아이들 10명 가운데 4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국가가 키워낸 아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또 등록장애인이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면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50%를 추가로 더 공제해줘요. 직업재활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취업하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장애인이 취업에 필요한 여러 훈련을 받아서 취업하고 취업한 다음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요. 이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제가 경험한 사례 말씀드릴게요.